2025년 4월 3일 상호 관세가 발표된 다음 날 주식시장은 큰 폭으로 하락하며 최근 몇 년 사이 최악의 낙폭을 기록하였습니다. 이후 일부 관세에 대해 90일 이후의 조치가 발표되면서 주가가 다시 반등하였지만 주요 지수들은 여전히 관세 발표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최근 주식시장의 변동성을 지난 30년 동안 있었던 비슷한 사례들과 비교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특히 2018년에서 2019년에 있었던 미중 무역 전쟁과 같은 관세 관련 사건들, 그리고 다른 주요 시장 스트레스 시기들과 비교할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검증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금 시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가능성이 예상되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4월 3일 상호 관세가 발표된 다음 날 S&P 500 지수는 2020년 팬데믹 이후 최악의 하루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투자자들은 안전 자산으로 몰려들었으며 그 결과 10년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은 4% 이하로 떨어졌고 일본 엔화 및 다른 안전 통화들은 강세를 보였습니다. 동시에 시장의 공포 지표인 빅스 변동성 지수가 급등하여 투자자들이 무역 정책 변화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무역에 대한 우려를 더욱 키우는 것은 경기 순환이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는 신호들입니다. 미국의 수익률 곡선이 장기간 역전된 상태입니다. 이는 단기 금리가 장기 금리보다 높은 상태를 말하며 무려 2년 넘게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는 역사상 가장 긴 역전 기간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수익률 곡선의 역전은 경기 침체를 예측하는 대표적인 신호입니다. 실제로 1970년대 이후 발생한 모든 미국의 경기 침체는 수익률 곡선의 역전이 선행되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은행들과 경제학자들은 평균적으로 경기 침체 가능성을 30에서 40% 정도로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관세 충격 이후 현재 예측되고 있는 경기 침체 가능성은 약 60% 상승했습니다. 현재 기업 신뢰도와 소비자 지출은 악화 여부를 면밀히 주시받고 있습니다. 일부 분석가들은 이번 관세가 핵심 물가 상승률을 2배로 높이고 GDP 성장률을 1% 감소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스태그플레이션, 경제 침체와 물가 상승이 동시에 발생하는 현상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관세가 부과되기 전까지 미국 경제는 강한 일자리 증가, 낮은 실업률, 그리고 완화되고 있는 인플레이션 등으로 인해 회복력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관세 충격 이후 연준은 금리 변동을 잠시 멈추고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시사했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경제 성장은 없지만 물가 상승은 계속되기 때문에 기업 실적이 악화되고 소비자 지출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주식시장에 혼합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에너지나 원자재 관련 주식은 인플레이션과 함께 자산 가치가 상승하기 때문에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지만 기술주나 성장주는 높은 금리로 인해 밸류에이션이 낮아지면서 부진한 흐름을 보이게 됩니다. 현재 상황을 보면 소비자와 기업 신뢰도가 낮아서 GDP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지만 기업들이 원가 상승을 소비자 가격에 전가하면서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금리도 높은 수준이 유지될 가능성이 커서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하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반드시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이어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그 조건들이 점점 무르익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이 계속되고 이번에 발표된 90일 관세 유예 조치가 끝난 이후에도 상호 관세에 대한 완화 조치가 없다면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은 계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단기적으로 시장 변동성이 계속해서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장의 공포 지수인 빅스는 30 이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크며 주식시장의 반등세는 점점 약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1년에서 3년 동안은 주가 수익 비율이 전반적으로 낮아지고 기술주나 성장주는 부진한 성과를 보일 예상입니다. 인플레이션과 높은 금리 환경이 이런 주식시장의 흐름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이 본격적으로 발생하기 전에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 조치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1970년대에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주식시장에 큰 영향을 주면서 주가가 횡보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결국 패드가 금리를 급격히 인상하면서 인플레이션을 잡아냈습니다. 현재의 데이터를 종합해보면 이번에도 비슷한 상황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시 말해 앞으로 몇 개월 동안 주식시장은 큰 변동성과 추가 하락이 나타날 수 있지만 2025년 말이나 2026년쯤에는 경제 사이클의 조정과 정책 변화로 인해 회복세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데이터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비슷한 사례는 2018년에 발생한 미중 무역 전쟁입니다. 당시 중국을 대상으로 한 관세 발표 직후 주식시장은 급락하였고 협상 재개 소식이 전해질 때마다 반등장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시장은 1년 이상 변동성이 매우 큰 상태가 지속되었습니다. 변동성이 계속된 지 1년이 지나서야 연준이 금리 인상 기조에서 금리 인하로 방향을 전환하면서 시장이 안정되고 회복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상황도 이와 유사합니다. 공격적인 관세 충격이 시장을 흔들었고 일시적인 정책 중단이 반등을 이끌 수 있지만 관세 문제가 해결되거나 연준이 통화 완화 정책을 취하지 않는다면 완전한 회복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당시에도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었고 빅스 지수가 30에 달하는 등 지금과 비슷한 시장 신호들이 나타났었습니다. 1995년 미일 자동차 관세 위협과 2002년 미국 철강 관세 부과 사례 역시 참고할 만합니다. 이때는 특정 산업에만 국한된 관세였기 때문에 시장 전체에 큰 타격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관세는 과거와 달리 훨씬 더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어 2018년 무역 전쟁보다 더 강력한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 차이는 매우 중요합니다. 과거 사례처럼 관세가 빠르게 철회되지 않는다면 이번에는 주식시장이 더 광범위하고 장기간에 걸쳐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의미합니다. 두 사례 모두 수개월 내에 시장이 회복되었지만 회복의 핵심 조건은 관세 전쟁이 해결되거나 연준의 정책 개입이 이루어졌다는 점이었습니다. 닷컴 버블과 현재 상황 사이에는 몇 가지 유사점이 있습니다. 2000년에는 수익률 곡선이 역전되었는데 이는 전형적인 경기 침체 신호입니다. 이후 주식시장은 정점을 찍고 하락세로 전환되었습니다. 이 점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상황과도 유사합니다. 당시에는 기업 실적이 감소하면서 2년간 주가가 꾸준히 하락했습니다. 연준은 공격적으로 금리를 인하했지만 기업 과잉 투자로 인한 부담 때문에 회복은 느렸습니다. 현재 시장 역시 고평가된 밸류에이션과 관세로 인한 성장 둔화라는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앞으로 몇 분기 동안 기업 실적이 둔화된다면 그때와 마찬가지로 주가는 천천히 하락하다가 바닥을 칠 수 있습니다. 글로벌 금융 위기는 관세나 인플레이션보다는 금융 시스템의 붕괴로 인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유사점은 있습니다. 2006년에도 수익률 곡선이 역전되었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경기 침체가 발생했습니다. 경기 침체가 시작되자 시장은 급격하고 빠르게 하락했고 연준의 대규모 개입 이후에야 회복이 시작되었습니다. 현재의 관세 충격이 경기 침체를 유발할 경우 그리고 수익률 곡선 여전히 이를 예고하고 있다면 시장 역시 최근의 저점을 밑돌 가능성이 있으며 정책 개입 이후에야 회복할 수 있습니다. 2011년에는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과 유럽의 부채 위기로 인해 시장이 약 20% 하락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경기 침체를 피할 수 있었고 연준이 저금리 정책을 유지하겠다고 시사하면서 시장은 수개월 내에 회복되었습니다. 이와 유사한 점은 정책 오류에 대한 투자자들의 두려움입니다. 만약 정책 이반자들이 유연성을 보이고 관세들 더 이상 확대하지 않는다면 경기 침체가 없더라도 시장은 회복할 수 있습니다. 2015년부터 2016년까지는 글로벌 성장 둔화 우려, 원재자 가격 하락, 주식 시장 조정이 이어졌습니다. 이에 연준은 금리 인상을 중단했고 시장은 수개월 내에 반등했습니다.
이 사례에서 우리가 배울 점은 명확합니다. 연준의 유연성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관세로 인해 인플레이션이 높게 유지된다면 연준은 금리 인하를 주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방향을 전환한다면 과거 사례처럼 시장은 빠르게 회복할 수 있습니다. 2020년에 발생한 팬데믹 주식시장 붕괴는 역사상 가장 빠른 하락이었습니다. 몇 주 만에 주가가 34% 급락했지만 동시에 대규모 정책 개입 덕분에 가장 빠른 회복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관세 충격은 건강 문제나 팬데믹과 같은 글로벌 위기는 아니지만 변동성 급등과 투자자들의 공포 심리는 2020년 상황과 매우 비슷합니다. 만약 우리가 비슷한 회복과 주식시장 바닥을 기대하고 싶다면 관세 전쟁의 빠른 해결이나 연준의 공격적인 완화 정책이 다시 한번 빠른 회복을 이끌 수 있는 핵심 조건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현재 상황과 유사한 사례는 2022년 사이클입니다. 당시 연준은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공격적으로 금리를 인상하면서 약세장을 초래했습니다. 수익률 곡선은 기록상 가장 오랜 기간 역전된 상태를 유지했는데 이는 오늘날과 동일한 특징입니다. 당시 시장의 회복은 인플레이션이 진정되고 연준이 금리 인상을 중단한 이후에야 시작되었습니다. 이 과거 사례를 보면 2025년에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 압력이 완화되지 않거나 연준이 정책 방향을 전환하지 않는다면 시장은 계속해서 변동성이 크고 박스권에 갇힐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미래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걸까요? 지금까지의 모든 데이터를 종합해보면 향후 시장 전망은 어떤 방향으로 흐를까요? 오늘날의 경제 지표들을 역사적으로 유사한 주요 사건들과 비교해본 결과 현 상황은 단기적으로 몇 개월 동안 더 큰 하락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이 이유는 경기 침체를 예고하는 심각한 신호인 수익률 곡선의 장기적인 역전 현상과 전반적인 금융 여건의 긴축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관세 갈등이 빠르게 완화되지 않는다면 과거 사례들에 기반해 예측할 수 있는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5년 봄부터 여름 사이에는 무역 협상이 진행됨에 따라 시장의 변동성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주 동안 우리가 목격했던 것처럼 큰 폭의 등락이 있을 수 있지만 일정 범위 내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2025년 말까지도 4월 2일에 발표된 관세 조치가 계속 유지되고 경기 침체 가능성이 높아진다면 기업들의 수익은 하락하고 주식시장은 지난주 하락세의 저점을 깨고 약세장에 진입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초가 되면 연준이 개입할 것입니다. 물가는 안정되기 시작하고 경제는 경기 부양책에 반응하며 주식시장은 다시 상승장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이것은 관세 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만약 광범위한 경기 침체 없이 무역 전쟁이 해결된다면 우리는 연착륙 시나리오를 경험하게 될 것이며 시장은 지난주 저점보다 더 낮은 수준으로 떨어지지 않고 회복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몇 주 동안 시장이 바닥을 다지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주요 지표 중 하나는 시장 모멘텀입니다. 현재로서는 상승 모멘텀이 나타나고 있다는 증거가 부족합니다. 예를 들어 200일 이동 평균선은 약세장을 나타내고 있으며 RSI 상대 강도 지수는 모멘텀이 약화되고 있다는 신호를 주고 있습니다. 모든 모멘텀 지표들이 지금은 하락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시장 타이밍을 맞추는 것은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지만 저는 기초 체력의 탄탄한 기업들을 더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찾기 위해 이 모멘텀 지표들을 계속 주시할 예정입니다. 기본적으로 좋은 기업들은 명확한 성장 경로가 있고 고객 파이프라인이 잘 구축되어 있고 수익성이 높고 현금 보유액이 많고 부채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이전 영상들에서 여러 번 언급했듯이 팔란티어와 엔비디아는 불확실성이 해소된 이후에 큰 상승을 보여줄 수 있는 대표적인 탄탄한 기업들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이런 콘텐츠가 마음에 드셨다면
댓글이나 좋아요로 알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